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협상의 결과가 어떨지 계속해서 주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언급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WWDC도 약간은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주 내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포인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요약해 보시죠.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 그 결과를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그러다 보니 마감을 짓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만이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지난 5월 제네바 회담 이후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첫날인 오늘 총 6시간에 걸쳐서 양국이 협상을 벌였고요. 러트닉 장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 통제가 핵심 의제 중에 하나였구나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면 우리는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스탠스이고요. 다만 여기에 엔비디아의 H20 칩은 제외인 것으로, 그러니까 H20 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프트 데이터 한 가지를 확인해 보시죠.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조사, 여기를 보니까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감이 좀 진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어찌 될 것 같은가? 그 기대가 3.2%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했을 때 0.4%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세 압박이 일부 완화되자 소비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 IB들이요 하나둘씩 S&P 500 지수 목표치를 다시금 높여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이를 전부 모아놓은 그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수치가 작년 연말에 제시했던 첫 번째 올해 타겟치가 되겠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떨어져 있는 수치가 관세 충격 이후에 IB들이 내려잡았던 목표치, 그리고 가장 우측에가 이번에 최근에 다시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목표치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간밤에는 시티 측에서 기존 5,800포인트에서 새롭게 6,300포인트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IB들의 의견, 관통하는 목소리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CIO 전략가의 의견을 들고 왔는데요. 성장 둔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올해 초 S&P 500 지수가 30% 가까이 빠졌을 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경험상 후행적인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ADP 민간 고용이 아주 크게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등 부진한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 둔화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치들을 좀 쭉 점검을 해보자면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일관되게 7,007포인트 가장 높은 타겟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도이치방크가 6,550, 그리고 작년에 시장을 가장 잘 맞췄던 야데니가 6,500, 가장 낮게는 HSBC가 5,600 정도의 타겟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히트맵, 미중 관계가 완화될 거다. 특히 그 수혜주들 중심의 트레이딩이 나타났습니다. AI 반도체 주들로 오늘 투심이 몰리면서 AMD와 퀄컴의 주가가 4%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낮았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퀄컴이 이 반도체 회사인 알파웨이브를 24억 달러에 인수한다. 이 소식 역시도 시세에 보탬이 됐고요. 애플입니다. WWDC 1일차가 개막한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실망감 쪽으로 조금 더 쏠렸던 것 같습니다. 1.2% 하락했고요. 잠시 후에 WWDC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테슬라의 주가 목요일에 14% 급락한 이후 이틀째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은 4%대의 상승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죠. 현지 시간 1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 머스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관계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중대 리스크 사항으로 계속해서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들 묶어서 확인합니다. 먼저 아마존, 바로 5일 전이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5일 만에 새롭게 더 통 큰 투자 소식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규모가 2배죠.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단지 2곳을 설립한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와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송전망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전력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아마존의 주가는 이 소식에 힘입어서 1.6% 상승했고요. 간밤의 종가는 217달러 선 거의 근접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도 점검해 보시죠.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운영체제 디자인을 개편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 그 디자인의 이름을 Liquid Glass, 액체 유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장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새로운 형태의 시리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시리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1년 안에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WWDC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핵심 기대였던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야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애플의 주가 1.2% 하락한 20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베어드 측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머스크와 트럼프 간 갈등은 중요한 리스크라고 지적을 합니다. 테슬라가 장기적으로는 핵심적으로 보유해야 할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32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8%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밤의 종가는요 4.5% 만회를 하면서 308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나왔었던 급락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로빈후드와 앱러빈이 나란히 급락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막상 금요일에 발표된 신규 편입 후보 리스트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빈후드의 시세 먼저 보시죠. 2% 가까운 하락으로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치네요. 73.4달러던에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앱러빈도 확인해 봅니다. 앱러빈은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8.2% 하락하면서 383.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그 밖에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는 이 펠 그랜트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학비 지원 보조금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최대 지원액이 기존의 약 7,400달러에서 이제는 5,700달러로 대폭 낮춰진 거고요. 현재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이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지원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유니버셜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먼저 보시죠. UTI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6% 가까이 급락하면서 33달러 선을 거래를 마쳤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STRA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직 에듀케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4.4% 급락세를 가져갔다라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용 태양광 설치 업체죠. 썬노바. 수요는 줄고 부채는 늘어나서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썬노바의 파산은 지금 미국 주택용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 인센티브 그리고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이 심각한 수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평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만 더 확인해 봅니다. 양자 컴퓨팅 대장주죠. 아이온큐. 스타트업인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의 금액은 총 10억 8천만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 옥스포드라고 하는 기업은 트랩 이온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지녔다고 합니다. 트랩 이온은 높은 정확도 그리고 긴 유지 기간이 장점으로 거론되고요.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 2.7% 급등 40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MR 기업인 오클로까지 확인해 봅니다. 미국 국방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 속에 오릅니다. 미국 혁신 부대 안에서 첨단 에너지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마이크로 원자로 계약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클로는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군용 원자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주가 7.9% 뛰어오릅니다. 위클리 기준으로는 9% 아웃퍼폼하는 흐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개별 종목 이슈들도 산적해 있는 한 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협상이 쉽지 않지만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히토류 수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기업들의 그리고 여러 산업군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깃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이번 주 CPI 물가지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에도 CPI 물가지표가 정체한다면 연준에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라 여러 방면으로 강조를 했던 백악관이었는데 또 한 번 이런 발언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2%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1년, 3년, 5년 모두 둔화세를 그렸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도매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비 0.2%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중 협상 기대감이 깃들면서 유가는 사흘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WTI 원유 선물 1%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6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2%,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발표가 됐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2.6%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둔화세를 기록한 셈인데 지난달에는 1년, 3년, 5년 모두 깜짝 상승하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긴장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2달 연속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에 크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꺾인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0.1%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그려줬고요. 1년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그래
그래도 시장의 공포 심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약간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의 미셸 보우먼이 선임이 됐습니다. SLR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데 5월 CPI 전망치 먼저 들여다보죠. MOM 기준으로 0.3%가량의 상승 흐름을 그릴 것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반등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찾아본다면 CPI가 무난한 수준,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된다면 증시 상승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중 협상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히토류라던가 민감 사안이 해결된다면 그 부분도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증시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선임 소식, 앞으로 SLR 규제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증시 부양이 가능할 것이고 국채 수요의 불안, SLR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채 수요의 불안도 함께 해소를 하면서 추가적인 증시 부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준 부의장의 미셸 보우먼 이사가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형주들 조금 믿을 만한 주식 쪽에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 77%가량이 51선 위쪽에 현재 차트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이후에 이렇게 그래프가 고개를 확 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2024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전반까지 시장에 탄탄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아이디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시의 레벨 가운데에서 IB들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티가 S&P 500의 EPS 추정치와 시나리오별 경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S&P 500의 EPS 추정치를 올려잡는 모습이었고요. 기본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 약세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6월, 12월 그리고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기본 시나리오와 강세 시나리오, 약세 시나리오 하에서의 경로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약세 시나리오 하에서는 EPS 추정치가 중간에 살짝 꺾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시간보다 EPS 추정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모두 반증을 하고 있죠. S&P 500의 연말 목표치도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간 9일 런던에서 오후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 런던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히토류는 여러 가지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우호적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그리고 무역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또는 더 큰 부분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관세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 하에 만약에 히토류 제한 완화 시에 기술 수출도 우리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카드를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점이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측에서는 스마트폰, 전투기, 원자로, 에너지와 방위, 기술 수출의 제한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수출 제한 완화 재량권을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부여했다라는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차단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의 규제 해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은 헬셋 고문이었고요. 지금 그러나 미국 전반의 반도체 종목들이 간밤에 오른세를 나타냈습니다. H20 칩의 규제 완화는 아니나 반도체의 다른 첨단 칩이 수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H20 칩은 아닐지언정 반도체 종목들에게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추이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최근 들어서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증시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음이 분명해지는 차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면요. 지금 불확실성은 테슬라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리낸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베어드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로보택시가 현재 과대 홍보가 되고 있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도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테슬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5% 지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테슬라 주가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베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테슬라가 보통 시장의 평균적인 상승폭보다 조금 못 미치는 상승 흐름을 그려왔는데 최근 흐름을 들여다봤을 때는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다. 따라서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는 만큼 베어드의 의견도 투자 의견 중에 하나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열고 올해 가을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비전 프로 헤드셋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름은 리퀴드 글래스입니다. 이 반투명 소재는 주변 환경을 반사하고 굴절시켜 생동감을 주고 동시에 동적으로 변형돼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알림창의 경우 배경 화면이 가려졌던 것과 달리 반투명으로 뒷 배경 화면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마치 여러 개의 층이 투명하게 겹친 형태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iOS 26, iPadOS 26, macOS 26, watchOS 26, tvOS 26 등 플랫폼 전반에 걸쳐 최초로 적용돼 각 플랫폼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로운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가을부터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애플의 WWDC에서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개최 후에 오히려 주가 하락이 나타났죠. 간밤에 빅테크 종목들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음에도 애플은 여기에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WWDC 개최를 한 이후에 주가 하락을 경험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애플이 유지해왔던 공고한 입지가 이렇게 주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불안한 흐름이기는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전반적인 확장을 이야기했으나 시리에 대한 개편이라던가 아주 눈에 띄는 AI에 대한 모멘텀은 없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고요. 카메라, 메시지 전화, 디자인 변경, 리퀴드 글래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으나 아주 눈에 띄는 혁신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픈 AI는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5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100억 달러까지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근 주가 흐름과 오픈 AI의 이러한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은 오픈 AI에 또 조니 아이브가 합류를 하면서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입지까지도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빨리 AI 쪽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앞서서 체리낸커가 전해줬던 것처럼 아마존에도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메타 역시도 스케일 AI 관련한 투자 소식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플의 이 조금 느린 AI 행보는 애플의 올해 주가까지도 함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YTD 기준으로 20%에 육박하는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WDC 이후에 이렇게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있다는 점도 간밤의 애플 주가 흐름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